자, 12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보. 저는 30년지기 친구한테도 사기를 당했습니다. 그냥 빌려주지 마세요. 친구 그딴 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 의미 없습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나이가 좀 있는 분이네요. 보통 나이 많은 분들이 좀 사람을 쉽게 믿어요. 네. 제가 나이 먹고 느끼는 게 뭐냐면 오래 알고 지냈다고 이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. 그렇다고 뭐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무조건 뭐 천여야 된다, 배려야 된다 이건 아니고요. 좀 다르게 봐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오래 알고 지내면 웬만하면 믿거든요.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은 믿어도 되는 사람이다.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근데 그건 정말 잘못된 생각입니다. 오래 알고 지냈어도 그 사람이 된됨이나 객관적인 어떤 신용상 이런 것도 봐야 됩니다. 근데 등잔빛이 얻었다고 보통 오래 알고 지내면 사람들이 좀 많이 관가해요. 그동안 뭐 만나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오판입니다. 이분도 그런 거예요. 30년지기 친구라고 하면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뭐 짜잘한 문제 있었겠죠. 근데 큰 문제는 없었으니까 얘가 나한테 뭐 일을 벌리겠나? 얘가 나를 가지고 혹시나 뭐 등쳐먹고 하려나? 라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. 근데 등쳐먹습니다.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이용이 먹기 더 좋아요. 왜냐? 의심을 안 하기 때문에. 내가 하자고 하면 하기 때문에. 이분도 그런 거일 겁니다. 뭐냐면 오래 알고 지내기 때문에 그동안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이 자식이 하자는 거는 어느 정도 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. 그동안 살면서 얘가 뭐 내한테 뭐 말썽 피운 적은 없다 보니까. 근데 그동안 그랬다는 거지 앞으로도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은 왜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그동안 문제가 없었다고 앞으로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걸 담보하는 게 아닙니다. 사람이라는 게 변수가 많아요, 여러분. 변수가. 사람은 무조건 있잖아요. 기계처럼 그 프로그램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. 사람의 인생은 알 수가 없고 사람 마음도 알 수가 없어요, 여러분. 사람은 어떤 상황에 따라 충분히 변할 수 있습니다.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다 하더라도 앞으로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뭔가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진다거나 그 사람이 뭔가 무슨 일이 있다거나 이상한 데 빠져 있으면 안 좋아질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앞으로 있잖아요. 그동안 쭉 알고 지낸 사람들이 뭔가 이상한 의도로 접근하면 의심을 해야 됩니다. 그동안은 문제가 없었으니까 잘 알고 지냈으니까 뭐 크게 문제가 없겠지. 괜찮아. 뭔 일 벌어지겠어? 그런 아니라 생각하시면 안 돼요. 그러면 당합니다. 당해요. 한국 사람이 정문화라는 게 어떤 거냐면 오래 알고 지내면 굉장히 간대해집니다. 오래 알고 지내면 이 정이 깊어졌다는 거잖아. 그렇지 않습니까? 그동안 뭐 오래 알고 지내는 동안 만남도 많이 가지고 서로 이 돈독한 사이를 오래 유지했다는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그만큼 관계도 깊어졌기 때문에 웬만하면 뭐 크게 문제가 없고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본인만의 생각이야. 본인만의 생각. 상대방은 안 그럴 수 있어요. 정문화가 오히려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어놔요. 뭐 그런 것보다는 정문화가 오히려 있잖아요. 좀 실수를 많이 하게 만듭니다. 실수를. 왜냐하면 정이라는 감정이 지극히 감성적인 거기 때문에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 때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되거든. 특히 돈 앞에서는 철저하게 이성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게 만들어요. 만약 모르는 사람과 뭔가 일을 하게 되면 뭐 철두철미하게 하겠죠. 근데 아는 사람들 맡기면 철두철미하게 하지 않습니다. 이 사람은 알아서 하겠지. 이렇게 그냥 맡겨버려요. 의심도 없이.
근데 저는 아는 사람도 이 모르는 사람과 똑같이 해야 됩니다. 특히나 돈 문제에 있어서는 경계를 해야 돼요.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. 전 전에 그런 말도 있잖아요. 친구끼리 동업하면 안 된다고. 동업해서 좋은 거를 본 적이 없다고. 동업이랑 철저히 이성적인데 어떻게 감성적인 친구와 같이 할 수 있냐고. 친구와 같이 하는데 공과사 구분할 수 있겠냐고요. 아니, 친구는 철저하게 사적인 부분이잖아. 근데 이 동업 사업은 공적인 부분이잖아요. 애초에 맞을 수가 없잖아요, 여러분. 애초에 아는 사람끼리 해가지고 잘 되는 거 본 적 있습니까? 사업이든 회사든 자영업이든 뭐든 간에 없어요, 여러분. 근데 뭘 같이 하겠다는 겁니까? 친구하고 뭔가 돈이 결부된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습니다, 여러분. 파고로 한 건 엄청 많아요, 여러분. 그래서 웬만하면 친구끼리는 이 금전 이 부분이 연관되면 안 됩니다. 안 돼요. 여러분들 앞으로 친구 관계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세요. 아무리 그동안 깊게 알고 지내도 돈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냉정해져야 돼. 여러분 친구한테 얘기하세요. 웬만하면 우리끼리 동거래 하지 말고 나도 나한테 신세 안 질 테니까 너도 나한테 신세 질 생각 하지 마라. 웬만하면 서로 돈 문제로 시끄러운 일 만들지 말자. 미안하지만 네가 뭐 금전적 문제 생겼다 못 도와준다. 이렇게 얘기해도 나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, 이게. 아니, 어떻게 그럴 수 있냐.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있고 도울 수도 있는 거지. 그거는 본인 생각이고요. 상대방은 아닐 수 있다고요. 왜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 어려우면 왜 도움받을 생각하는 거죠? 도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? 아니, 도움을 거절한다고 해서 왜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죠? 도와주고 안 도와주고는 개인 선택의 문제입니다. 필수의 문제가 아니에요. 안 도와준다고 해서 욕먹을 이유 없다는 겁니다. 그럼 친구 무조건 두 팔 걷어붙이고 도와줘야 됩니까? 그럼 도와주면 그 도움 받은 사람은 그 도움에 보답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이 그거 하셔야 돼요. 인간관계는 뭐냐 하면 절대 100대 100으로 가지 않습니다. 이 무슨 말이냐 하면 내가 저 친구한테 100만원 뭐 도와줬다고 해서 그 친구가 나한테 100만원 도와주냐? 아닙니다. 아예 하나도 도움 못 받을 수 있습니다. 인간관계에서는 절대 100이 될 수가 없습니다, 여러분. 밸런스가 맞을 수가 없습니다, 이게. 특히 돈 앞에서는. 우리가 기계처럼 그 시스템처럼 이렇게 절대 맞물려 가지 않습니다. 내가 도움을 많이 줘도 정작 내가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면 아무도 안 도와줘, 이게. 그래서 인간관계가 더럽다는 겁니다. 허무하다는 거죠.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인간관계 목매면 안 되고, 그렇다고 해서 너무 뭐 도와주고 도움 받을 수 있고 이런 거에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.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무리 친한 관계를 하더라도 돈 문제에 있어만큼 냉정해져야 되고, 웬만하면 돈과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는 피해야 됩니다. 아시겠죠?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돈 좀 있냐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월급날이 언제지 하고 물어보더라고요. 아무것도 웃지 말고 빌려 달라는데 빌려주실 수 있나요? 아니, 어떻게 빌려줍니까? 웃기네. 아니, 지가 월급날을 왜 물어봐? 그럼 지는 자기 월급날을 얘기해주나? 지가 뭔데 내 월급날에 대해서 참견하는 거야? 그렇지 않습니까? 지가 내 월급 알아서 뭐 하려고? 맡겨놨어? 아니, 본인이 이래가지고 돈 벌었나? 내가 이래가 돈 벌어서 받는 게 월급인데? 돈 좀 있냐? 깡패 아니야, 깡패? 보통 불량배들이 오라시 가면, 야, 너 돈 좀 있냐? 돈 있으면 좀 형한테 좀, 얼마만 좀 빌려주면 안 돼? 삑 뜨는 거 아니에요. 이게 삑 뜨는 거 아니고서 뭔데? 이게 친구 맞아, 이게? 깡패 아니야, 이게? 아니야, 그런 것도 물어보면 안 되지. 월급날 물어보는 것도 안 돼.
월급도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. 프라이버시적인 부분이야. 아무것도 묻지 말고 빌려달라고요. 그럼 아무것도 묻지 말고 거절하시면 되겠네요. 참 웃기다, 맞죠? 무슨 주제로, 무슨 자격으로. 야, 이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. 뭐냐, 사람이 이 핀치에 몰리잖아요. 갈 때까지 가버리면 양심 체면까지 져버립니다.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하더라도.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. 여러분 친구 중에 저렇게 월급날 뭐 돈 좀 있냐 얘기하는 사람 얼마나 있는지. 없어, 여러분. 정상적인 친구라면. 서로 몰라야 정상이야. 몰라야. 이래서 뭔가 오래 알고 지낸 사람 무서운 게 그런 거예요. 뭔가 프라이드적인 부분을 함부로 침범해, 이게. 모르면 안 물어볼 거를 쉽게 물어봅니다, 이게. 쉽게 접근하고.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.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하더라도 적절한 거리 있죠. 이 격은 갖춰야 됩니다. 왜냐, 격을 안 갖추면 밑도 끝도 없이 쉽게 넘어오기 때문에, 선을 자주 넘어오기 때문에 그건 불편해, 여러분. 아무리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하더라도 내 집 마음대로 들어오고, 우리 집 비밀번호 알아가 지가 들어오고, 우리 집 물건 함부로 쓰고, 내 스마트폰 비밀번호 알고 있고, 이러면 불편하다니까, 여러분. 자기는 알려주나? 내가 얘기했죠. 내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은 안 알려준다고. 여러분 그거 생각해야 돼. 이 선 넘는 거 이런 거는요, 친구라고 해서 하더라도 너무 관대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. 어느 정도 기본적인 선 유지해야 됩니다. 기본적으로 유지해야 돼. 저는 격 없이 지내는 걸 막 그렇게 썩 좋아하잖아, 여러분. 격이 있어 오히려 관계가 오래 유지됩니다. 야, 우리 사이에 뭐 그런 거 신경 쓰고 그래. 야, 친구 사이 미안한 거 없다니까. 이런 거 하면 더 미안한 일이 더 많이 생겨, 여러분. 아무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웬만하면 선 넘지 마세요. 선 넘지 마시고, 사람한테 뭔가 많은 부탁하지 마시고, 구태여 남의 인생 간섭하려고 하지 마시고, 그리고 웬만한 금전적인 문제는 본인이 해결하시고, 예. 그리고 뭔가 나한테 금전적인 목적으로 접근한다, 그러면 그 사람의 관계를 다시 보시고. 아무튼 요즘에는 좀 가까이 지낸 사람들도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. 아무튼 여러분들 괜히 사람 믿고 의지하다가 당하지 마시고, 기본적으로 좀 조심하는 그런 마인드 자세를 좀 키우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, 이상으로 12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